여러분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걸리면 죽는다 코너입니다. 오늘 유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회수 올라갑니다 지금.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제가 저 패널로 앉아 있었는데 여기 와 있으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지는군요. 그렇죠. 이제 밖에서 보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박사님이 계신 게 훨씬 낫더라고요. 진짜입니까? 오 레알? 아니 나중에 굉장히 승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자리로. 오늘 저는 일주일 승진했습니다. 일주일 네. 승진하셨어요. 예. 일주일입니다. 예.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몇 개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이 서울행정법원이 MBC 신임 박문진 이사들 지금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잖아요. 예. 근데 권태선 지금 현재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 임기는 끝났어요. 8월 12일로. 예. 그런데 이 권태선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서 지금 뽑힌 새로운 6명의 지금 박문진 신임 이사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 제가 이 집행정지 결정을 보고서 야 무슨 이런 결정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바로 제가 제 나름의 SNS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써서 올렸는데요. 예.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결정문을 봤어요. 예. 결정문을 이유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첫째는 이제 방통위 2인 체제하고 체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MBC 이사들 그 이사들이 자신의 그런 이사직을 잃는 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두 개를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네. 근데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러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의 3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럼 모든 결정이 그러면 다 문제가 있는 결정이고 다 집행정지되고 지금 그러면 방통위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통위가 마비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은 오히려 마비를 풀고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목적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제대로 된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봐요. 특히 인사권에 개입을 했다. 대통령이 행정부 산하의 인사로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법원이 개입했다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권력 분립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 3인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부 산하기관이 마비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권력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우리 헌법의 가치하고도 완전히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인 체제가 위법이면 저는 국회에서 3인 추천하는 건 위헌이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사들도 사실은 불로소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방 이제 직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 왜 직에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불로소득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불로소득을 하지 못하는 거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 결정문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7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민주당이 의원 워크숍에서 공영방송 장악문건 배포하면서 흔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후적으로 보니까 유사하게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완전 홍위병 난동을 불러일으켜서 다 쫓아냈잖아요.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 KBS 강규영 이사 다 쫓아냈는데 그때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기각이 되고 본안 소송으로 빼줬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 변호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주 멋지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우리 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아주 짧게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AI 판사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긴 말을 짧게 하는 이 실력 어떠세요? 대단하십니다. 그쵸? 나 이 생각을 못했네. AI 판사 필요하다고. 저는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한참 길게 설명했어요. 방금 우리 지금 이영풍 기자님도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몇 년도에 재판도 있었고 무슨 있었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판결에서 고대영, 김장겸 그 당시 판결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판사 믿으세요? AI 판사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판사. 야, 그럼 AI 진행자도 나오면 우리 다 잘리겠는데. 아니죠. 진행자는요 가슴이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AI가 되지 않아요. 판사는 냉정하게 과거에 축적되어 있는 정말 많은 판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 말도 안 되는 판례를 내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소심 가서 뒤집어지겠네. 본재판 가면 뒤집어지겠네. 대법원 가면 뒤집어지겠네. 자, 뒤집어지는 호떡 아니죠? AI 판사가 나오면 호떡 판결 없어집니다. 야, 호떡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우리 사법부의 권위가 이 스스로 이렇게 침해 당하고 위상이 추락하는. 발음 다시 치매가 아니고 침해. 조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예. 아까 우리 원변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가 된 것은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원 추천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해서 그런 거죠. 그죠? 지금 맞아요. 그 교섭 여당하고 교섭단체 그러니까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서 2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줘야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면서 그 21대도 안 하고 22대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안 하면 방통위를 마비시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직무 정지가 되니까 이제서야 2명 추천할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한 명 더 추천하겠죠. 그럼 2대2가 되어서 2대2가 돼가지고 아무 결정을 못하는 또 마비하는 거예요. 식물 마비시키는 방통위.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거든요. 예, 그리고 2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2인 체제면 그 결정을 못 한다 그런 조항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조항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없는데 그거를 2인이면 2인대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협의체 기간이라고 하니 회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지. 그거를 왜 법원이 관여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방통위 입장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으나 위법한 건 아니다. 이 그렇습니다. 입장이거든요. 예, 국회 나서 예, 그렇게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항고심에 가서 이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수님? 저는 뒤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재원 판사 별명이 강원님이에요. 강원님. 아 정말 강원. 별명이 강원님이에요. 강원님, 원님. 저도 경상도 사또. 발음에서 사또. 아, 사또. 그러니까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이 강재원 판사 별명이 강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고심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헌재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게 항고심 같은 경우에 통상 얼마나 걸려요? 그게 사실은 한 3개월은 최소 3개월. 걸릴 거라고 봐요. 3개월. 왜냐하면 기일이 한번 잡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신급이 넘어간 다음에 사건 기록이 이송이 되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기일이 잡혀가지고 잡히고 또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3개월은 되지 않을까. 그 3개월 동안 또 이 기간 동안 또 방통위나 아니 방문진 요쪽 그 체계가 마비가 되는 마비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면 다음에 뭐 방통위가 이제는 그 탄핵이 돼가지고 사실상 뭐 주요 의사결정을 하지도 못하지만 방문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불로소득하고 계시는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불측의 이익을 향유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계속 MBC를 자기들이 경영을 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게 과연 정당한 거냐? 그게 뭐 절차 밟으면 대지하고 할 문제냐 이게 국가 중대사를 근데 이게 그렇게 이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안 소송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예상하세요? 본안 소송까지. 기간이 본안 소송은 사실은 뭐 더 걸리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려요. 6개월 이상.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건 뭐 제가 부동산 뭐 건설 전문으로 하지만 명도 소송 같은 게 한두 번 기일 잡히고 끝나거든요. 예. 그래도 상대방이 기간을 계속 소송 지연책을 시전을 하면 한 6개월은 갑니다. 6개월. 근데 요즘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대법관, 대법원장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아마 우리 원 변호사님 요즘 체감하실 거예요. 재판이 굉장히 늘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쵸 맞죠. 예, 맞아요. 실무에서 과거보다 재판 기간이 거의 1.5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젊은 판사들이 아무리 위에 있는 부장 판사들이 이렇게 쳐다봐도요. 네. 저 이거 이번 주 안에 못 씁니다. 이번 주 안에 저 재판 많이 못 잡습니다. 정말로 재판이 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 정식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김명수 사법부가 맞아요. 그 사법부를 망쳐놓은 핵심
주 그 파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의 그 사법부에서 재판 제한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임기가 끝난 네. 박문진 이사들이 그러면 새로운 신임 이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요 결정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로운 이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로 돼 있어요. 연장되는 규정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기존의 이사진이나 이사회가 의사결정하는데 법적으로는 제약이 있진 않아요. 지금 근데 어제 또 나온 뉴스를 보면은 KBS 또 야권 이사들이 KBS 똑같이 이걸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본안 소송도 집어넣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혹시 이게 또 인용이 되면은 그럼 KBS 신임 이사들도 못 들어오는 겁니까?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데 같은 재판부인가요? 아, 그거는 저도 확인이 그건 모르겠어요. 예, 확인해봐야겠죠. 그거는 네. 지금 그쵸? 아직 배당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 KBS 이사진은 그래도 그 전에 한번 그 교체가 일어나 가지고 교체 일어났죠. 예, 그래서 뭐 거기서는 그 뭐랄까 굉장히 편향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이 MBC 이사진은 과거에 교체를 하려다가 정상적인 교체를 하려다가 그게 이제 실패하면서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그렇죠. 2년 그게 넘게 문제죠. 계속 가고 그러니까 있는 제 거거든요. 질문은 서울행정법원이 이번에 이걸 인용했잖아요. 예. 그러면 KBS의 경우에도 인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니 재판부 가능성이. 따라 다르죠. 재판부에 따라 다르다. 그럼요. 그게 같은 법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부가 같다 그러면 예. 인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아하. 그게 아니라 재판부가 다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정상적인 결정은 판결은 아니니까 예. 저는 오히려 뭐 그렇군요. 같은 결정이 나오지 않을 거라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런 재판 판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겠지만 미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정지 결정이 이상해요. 아니 이상한 이분이 결정이니까. 이분이 그 아까 원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사법 우선주의, 사법 제일주의, 사법부가 모든 걸 뭐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향이 있는 판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사법부라는 게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사실은 뭐 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소극적으로 사법 소극주의가 원래는 이제 그 삼권 분립이 갖춰진 나라에서는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임용이 된 거지 국민들이 자기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권력이 대통령이고 국민들이 뽑은 권력이 국회인데 그거를 이제 판사가 임용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권력이나 이런 그 체계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그 가치 체계거든요. 근데 지금 뭐 내가 판사고 법관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뭐 다 하면 되는 거지 뭐 니들이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게 그런 생각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근데 생각이 좀. 가끔 왜 재판 다니시면 예. 판사들도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 가끔 최광권지 예. 판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변호사가 이야기하던 누가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톤으로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 톤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도 안 바뀌어요. 이렇게 예. 앉아가지고요. 지금 재판부의 권위에 도전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인신 구속에 대한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 굉장히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그런 판사들도 가끔 있어요. 아닌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머 판사 잘 만나야 돼. 어머 그 판사 누구야? 어머 그 판사는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AI 판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성이 A시고 이름이 I입니다. AI 판사님을. 근데 요즘 판결이 사람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예.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김명수 체제 지나가고 난 뒤에 예. 재판부가 많이 힘들어졌고 국민들이 볼 때도 이제 뭐 그거 믿냐? 왜 저 사람 구속 안 해?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왜 쟤는 아직도 구속 안 하고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네. 우리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예. 지금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네. 이게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 네. 디올 이거 바우치 제가 저 어느 분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백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예, 예. 파우치는 작은 지갑 같은 거라면서요. 제가 이걸 잘 모릅니다, 아, 사실은. 여자들 보통 화장품 같은 거 넣기도 예. 하고 하는 그걸 거고요. 백이라고 백은 하면은 일단 이렇게 들어야 돼요. 어깨 매는 아. 거.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매야 되는데 그렇지. 파우치라고 하면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특히 아. 명품 백 이러면은 이건 상당히 개념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정확한 표현은 디올 파우치. 예. 더 디올 정확한 파우치. 표현 가르쳐 드릴까요? 네, 뭐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진짜 기사에 있는 건데요. 원가가 8만 원이래요. 원가 그래서 8만 원에 디올 파우치. 원가 8만 야. 원에 디올 파우치. 최재형이란 자가 완전히 사기쳤군요. 그러면 어? 아니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어이, 디올에서 원가 8만 원으로 만든 것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 예, 저는 예. 절대 가짜 뉴스 퍼뜨리지 않습니다. 아니 최재형이 그 손목시계 여기 카메라 달아가지고 그죠? 예, 그렇죠. 그건 참 파우치 참- 넘기면서 참 야비하죠. 치졸하게 말이죠. 함정판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간에 예. 이게 저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는 쉽게 하면 청탁금지법 예. 위반 소지가 현저히 낮다. 아, 정확하게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바로 하루 만에 이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세요. 예.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또는 알선수재 혐의는 없는지 그것까지 합해서 회부를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선물을 받으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를 사실은 따지게 돼요. 근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해서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죠. 그러니까 저형법정주의니까 처벌 조항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파우치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 해요. 못하죠. 그 처벌을 못 해서 사실은 각하 판결이 나와야 될 사안이고 왜냐하면 그 처벌 조항이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선 수사팀에서도 예를 들어 도이치증권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애초에 그 파우치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뭐 소환이 불필요하다라는 실무팀의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뭐 하는 김에 다 한다 해가지고 일전에 이제 소환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한 거고 그래도 결론은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질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이창수 지검장이 충실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올렸는데 그게 수사심의에도 이제 그 고발인은 이게 고발 사건이잖아요. 예, 고발 고발인은 수사심의위원회에 해부를 하자라고 신청할 권리가 없어요. 그게 규정이 그래요. 그거를 그냥 규정도 없는 거를 그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내가 검찰총장이니까 하면서 해부를 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회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부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되는 거예요. 거니까, 그죠? 예, 해부 안 해도 되는 걸 해버렸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 유해 교수님 독심술로 이원석 총장의 지금 어떤 속내는 뭘까요? 그러면? 제가 사실 남의 속내는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가끔요, 제가 제 경험인데 2017년도 제가 막 제명 당할 때요, 패널들이 나와서 제 속마음을 대신 이야기하는데 다 엉터리였어요. 그 속마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독심술 안 하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할게요. 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원 변호사님이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생각할 때 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돈 받고 세비 받고 처벌 규정 안 만든 국회의원을 난리를 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라 이야기하는데 최재형 목사 국적이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 근데 미국 시민권자가 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요? 사실 이것도 잘못이고요. 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걸 수사심의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되면서 수사심의 제도가 고발자는 할 수가 없고 이런데 이걸 왜 굳이 했을까? 제가 잘 안 하는데 조심스럽게 유추 한번 할게요. 그러면 독심술로? 독심술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할게요. 상식으로. 네. 우리 편이 아닌가 봐요. 한 번에 딱 정리하시네요. 심플하고 강력하네요. 예. 거의 일타 강사 수준인데. 아니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까지 들여다볼 거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서 저는 일반 국민 시각에서 어머 왜 저래? 저렇게까지 굳이 할 게 있을까?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어머 우리 편 아니네.
아주 귀에 쏙 들어옵니다. 국민의 편은 네. 아니고 민주당 편일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편은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사실 최재형의 네. 파우치 투척 네. 사건 때문에 발생한 건데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재형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2010년 초반에 북한을 한 5차례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갔을 때 맹경일이라고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하고 사진 찍었던 사람입니다. 주석단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맹경일은.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서 통일TV, 통일뉴스, 427 미래연구원 뭐 등등 종북 주사파들 우글우글한 그 단체의 주요 인사들과 종으로 횡으로 다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거지. 이적체네요. 대남 공작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가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최재형은? 아니, 구속하지 말고 저는 북한으로 보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왜 구속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구속되는 순간 여러분 아세요? 그 안에 수용 시설에 의해서 굉장히 처우를 받고요. 돈도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세금 줘요. 먹는 거 잘 준다고요. 보냅시다. 북한을 안 보내도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원래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북한이 허락을 그렇게 그렇죠, 쉽게 그렇죠. 받는다는 게 대단한 그렇지. 거예요. 허락을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 허가를 득한다는 게 참 그게 놀라운 웃기잖아요. 자, 이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지금 걸기 시작했는데, 아니 뭐 코로나 걸렸다는 이재명 당대표는 뭐 병상에서 진료는 안 받고, 저 서울시 지하철역에 있는 저 독도 조형물 없어진 거죠. 빨리 진상조사 TF 만들어봐. 뭐 강덕구 의원은 뭐 10월 1일 공휴일이 뭐 조선 총독부 설립일인데 이거 뭐 친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은 뭐 팩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0월 1일은 그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한참 밀렸잖아요. 예.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다시 이제 북진하면서 38선을 통과해서 북진한 그 시점을 기려가지고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했습니다. 육군 3사단입니다. 3사단이 3사단. 3사단 출신이세요? 아니, 그 그게 옆에 아니- 있는 부대인데요. 예. 하여튼 3사단이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했죠. 예. 아니 3사단을 강조하셔서 혹시 3사단 출신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까봐 1950년 10월 1일 육군 3사단 23년대 병사들이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서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서 10월 1일 국군의 맞습니다. 날로 예. 공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강덕구에는 왜 그 조선 총독부가 왜 연상이 되는 거죠? 저 할 말 있어요. 네. 이것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아니 왜냐면요 10월 1일이 1953년 10월 1일이 사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된 날이에요. 그렇죠. 그날도 아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인데 혹시 우리 원 변호사님은 네. 10월 1일 기억나는 의미 있는 행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본인 인생에 글쎄. 이게 각자 자기 거 있거든요. 중요한 날 이렇게 있는데 예. 어떻게 이분은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날을 그렇게 가서 집어낸대요? 이거 총독부 설립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니 일본의 그 총독부에 관심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 보니까 상당히 친일파네. 친일파인가? 본인이 친일파구나. 제가 모르지 자기 아는 한도 내에서 예. 영어 공부를 하면요 외국어를 공부하면 아는 단어만 들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평소에 갖고 있던 자기 깊이 속에 있는 게 꺼내 나오거든요. 아니 웬만한 친일파들도 이분처럼 이렇게 이거 어려워요. 팩트를 이거는 거의 내가 볼 때는 그 일본어 능력 시험 그 거의 최고 JPT. 제일 난이도 5점짜리 뭐 이런 것 같은데. 참 이 강덕구 의원도 그렇고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 뭐 이제 코로나 뭐 치료받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병상에서 그냥 좀 진료 받으시고 조용히 계시지. 뭘 거기서 그냥 독도 조형물 이거 철거된다는데 빨리 진상조사 TF 만들어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친일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친일 행위 아닌가? 너무 아이, 일본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입원한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과하잖아요. 아니 뭐 아플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아픈 사람을 얘기하면 안 예. 되니까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는데 그때 왜 부산에서였나요? 음. 왜 그때 한번 피습 비습당하셨죠. 받았다고 예. 헬리콥터 타고 막 그렇게 예, 이동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이렇게 의료 대난 시기에 입원한 거 보니까 되게 특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이재명 대표는 특혜를 받는 계급 이모야죠. 네. 신성 귀족이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회복을 안 하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재판 연기 신청도 했다면서. 그러니까요. 재판 연기 신청도 했고. 근데 상황 보니까 본인한테 그렇게 지금 병상에 계속 누워 있는다 그래서 예. 이득될 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몸이 싹 낫는 거죠. 지금 저 민주당이 지금 친일 프레임이어서 뭐 계엄령 프레임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결론은 보니까 기승전 예. 이재명 일병 구하기 10월 중순에 지금 공선법 위증교사 이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구출 작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민주당이 하는 이런 친일 프레임 자체는 네. 민주당이 뭐 쓸만한 그런 아이템 없을 때 보통 많이 나와요. 아 원래 미천이 다 들어갔고 미철이 이제 뭐 좀 총알이 신박한 다 거 떨어진 없나 말이죠. 이런 게 별로 없을 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항상 내세우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몇 가지 많이 했잖아요. 뭐 그 탄핵도 지켜보고 뭐 그리고 날치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거부권에 막혀보고 자꾸 이렇게 뭘 하는데 이게 뚜렷한 게 없는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고 그러니까. 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 1년을 복귀해 보니까 처음에 뭐 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니 또 그전에는 또 사드 전자파 가지고 내 몸이 튀겨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예. 그런 괴담 정치를 하더니 이제 총알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뭐 독도도 슬슬 건드리고 독도도 한번 건드려보고 뭐 또 우리 독립투사 하시는 그런 분들도 한번 건드려보고 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 자기 아이템이 좀 떨어진 거예요. 아, 아이템이 떨어진 거네. 아, 예. 이거 미천 다 드러난 거네. 예, 민주당 항상 그러시고. 아, 이거 참 이게 아마 10월 중순에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나 선거법 위반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선거법 위반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때 받았던 그 정부 보조금 예. 그거를 개원에는 430억. 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 당사 팔아야 돼요. 예, 당사 팔아야 됩니다 지금. 근데 원래 예. 제일 팔딱팔딱 뛸 때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혹시 미꾸라지 추어탕 끓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본 적 있죠. 보신 적 없죠? 저는 별로 냄비에 본 적이- 넣고 소금을 예. 하고 이렇게 탁 하면 팍팍팍팍팍 하고 마지막에 그래요. 지금이 그 마지막이 온 지금 것이 마지막인가요? 네, 저는 지금이 마지막이 미꾸라지의 온 것 같아요. 마지막 미꾸라지의 예, 최후를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수명이 다 되었다 이 말씀이군요. 이제 10월 달을 완전히 이렇게 성큼 건너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 만만한 사법부가 아니에요. 전 믿습니다. 네. 성은 A시고 이름은 I입니다. 네, 근데 AI 판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원 변호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제 이 카드 저 카드 다 쓰다가 결국은 진짜 다 지나가서 철지난 코로나까지 썼거든요. 그러네요. 자, 우리 예. 이거 나중에 한번 단식 투쟁할 것 같은데 또 한번 단식하지 다이어트. 그건 안 할 걸요. 안 할걸요? 그 안 한가요? 힘든 거 느꼈고 아, 사람들이 한번.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에서요 정치인이 머리를 깎는 것이 약간 웃겨진 계기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이언주 아, 깎고 난 뒤에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억 안 나세요? 깎고 난 뒤에 분위기가 그냥 싸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민가 아닙니까? 근데 반응이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보다 머리 민 사람 없죠. 그렇죠. 예. 그 단식 투쟁이 예. 어느 날부터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음. 왜냐하면 단식 투쟁을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요. 진정성 있게 안 믿어요. 뭐 먹겠지, 뒤에서 먹겠지, 고개 돌리고 있으면 뭐 먹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도요 그 무모한 걸 이제 안 하려고 해서 저는 이재명 단식 안 한다. 야,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저 괴담도 안 돼. 뭐 이 친일 프레임도 안 돼. 뭐 계엄령 뭐 프레임도 안 돼. 이 괴담 정치도 안 돼. 그럼 이 상당히 총알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다른 카드 쓰잖아요. 의료 카드. 의료 카드. 지금 요 예. 다음 주제와 좀 일맥상통한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그 뭐 의대 증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맞장구를. 예. 맞장구를 치는데 또 특이한 점은 대통령실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내고 예. 또 오는 30일 날 원래 그 한동훈 당대표하고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그게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한동훈 당대표는 몰랐다. 예, 뭐 이렇게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뭐 전달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추경호 원내사령탑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대화를 하면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화를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어떤 때. 상식적으로 어떤 예.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2026년 의대 정원이더라고요. 난 이게 2025년 의대 정원을 유예하는가 싶어가지고 했더니 왜냐하면 9월 9일에 수시 원서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은 이미 그 지금 바꾼다 그러면 이 수험생이나 입시 학부모들이나 대혼란 벌어집니다. 대혼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2026년에 의대 정원을 이제 유예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 의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오면 내가 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26년에 의대를 증원하면 2027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증원을 그 2027년도 유예하는 거예요? 아니면 2027년은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2027년은 몇 명을 증원하는 거죠 그러면? 자 1년만 유예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26년에 의대를 증원을 유예한다 그래서 뭐가 해결이 나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내가 볼 때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하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2,000명 하다가 1,500명 지금 증원을 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내 생각에 증원해야 될 의사 수는 몇 명이다. 이거를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5년에는 일단 이대로 가. 이대로 이제 절차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바꾸면 더 난리가 일어나고 그대로 가는데 2026년부터는 몇 명이 맞냐는 거예요. 그거를 제시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그냥 미루는 거는 그냥 시한폭탄을 한 해 더 미룬다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25년에 이 지금 1,500명이 는 상태에서의 그런 입시 체제를 그러면 안 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래서 내 생각에 몇 명이야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왜 한동훈 당대표는 뭐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시장의 의사 수를 더 늘리면 일반 개개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간단한 심플한 논리잖아요. 그죠? 심플한 로직인데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찬반이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는 왜 자기 생각이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죠. 봐봐요. 제가 우리 원변하고 친하면요. 원변이 잘못하고 있으면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친하다고 생각하면요. 연락을 해요. 만약에 안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해요. 내가 너를 정말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방법을 택해야 된다. 단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자. 그게 진짜 진정한 친한 사람이고 당대표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한번 볼까요? 만찬 회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대통령하고 다른 목소리를 본인이 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만찬 깨겠다는 거예요. 반만 떨어지지 그러면. 그리고 만찬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찬에 불러요? 국민들이 볼 때 그 모습 그럼 또 갈등설 이거 기사 나갈 거 뻔하잖아요. 지금 한겨레 경향이 막 갈등설을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네. 오늘 2024년 8월 28일 오전 8시 40분에 나온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딥페이크 무서워요. 한동훈에게 손편지 보낸 고3. 한동훈 바로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님께 이렇게 편지 쓰면 이렇게 바로 답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도 편지 쓰면은 바로 답하나요?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님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잘 가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당원들은 당신을 뽑았습니다. 이러고 편지 쓰면은 듣나요? 아니 너무너무 쇼맨십을 해요. 우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보수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은 쇼맨십이 너무 싫어서 문재인 정부 싫었고 쇼하는 거 싫어서 이재명 싫고 정말 쇼하는 거 싫다고 하는데 이거 기사 왜 나와요? 진짜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기사 하면 그럼 편지 우수수 쓰면 듣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의료 지금 이 문제를 고치고 싶거나 하고 싶으면은 대통령께 조용히 직언을 하고 당 대표로서
왜 이재명하고 둘이서 갑자기 합작궁이 되냐고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한동훈 당 대표는 만남이 성사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사진 기사에 예. 그 박정아 국회의원 원주 가배 예. 그분이 그 핸드폰에 자신의 메시지가 드러나가지고 뭐 약간 오늘 소란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그 당에서도 좀 해명을 하고 그랬던데 예. 뭐 1일에 만나는 것처럼 됐다고 했다가 그게 정해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예. 그 사진에 보면 줄 게 없다 이재명 대표한테. 네. 그 이재명 대표라는 말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1일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래 이재명 대표가 그 여야 대표 회담을 하려고 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영수회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죠. 예. 저번에 만나가지고 쓸데없이 A4나 읽어대고 그 이상한 이야기 나오고 아무 생산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도대체 그 이후에 뭐죠? 계속 뭐 날치기 하고 거부권하고 탄핵 청문회 하고 인사청문회 와가지고 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3번 청문회 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나를 왜 만나자고 했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아니 여야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으니 그쪽부터 보고 와야지 이걸 바로 그냥 월반을 하냐 대통령 만남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만나야 되나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생중계하자고 나오면서 네. 또 이건 뭐냐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 오늘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걸리면 죽는다. 여러 사람 지금 걸렸습니다. 누가 죽는지는 우리가 판단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네. 사람 걸렸는데 AI 판사님도까지 나와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습니다. 한마디씩 먼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이영풍 기자님의 사회를 보는 모습을 보니까 참 멋지게 잘 보신다라는 뭐 성진하셔가지고 임시 성진이지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주 출연하십시오. 앞으로도 자주 뵙고 언젠가는 또 큰 그런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될 날을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일주일간 고 박사님이 휴가를 가셨다는 게 전 사실은 좀 마음이 안도가 돼요. 예. 조금 쉬시니까. 그리고 그 가시는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멋진 분이 앉아서 방송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함께 저는 제 파트너였는데 지금 이렇게 함께 방송해서 오늘 되게 즐거웠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박사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편지 쓰러 갈 거예요. 한동훈 당대표님 저도 편지 쓸 편지를 거예요. 써야 되는구나. 편지 손편지 같이 이거 하나씩 써보자니까요. 네. 누가 답장 받는지 저도 소원술이 저희가 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유여애 교수님과 원영석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걸리면 죽는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